요즘 잠을 설치는 것 같아서 전에 알려주셨던 숙면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실천해 보고 있어요. 혹시 자기 전이나 잘 때 하지 말아야 되는 수면 습관이나 행동들이 따로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에도 다양한 질문을 댓글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오늘은 잠들기 전에 하면 안 되는 습관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숙면에 좋지 않는 수면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야식을 드시면 안 되는데요. 단순히 살이 찔까봐 걱정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야식을 드시고 잠이 들게 되면은 우리 위가 힘들어서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야식을 드셨다거나 저녁을 과식하게 되면은요, 새벽에 속에 부대껴서 일어나신 적 있으시죠? 우리 위는요, 눈을 뜨고 있어야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야식을 드시고 눈을 감아버리시게 되면은요,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요, 낮에 오침이라고 해서 잠깐 한 20-30분 정도 주무시는 것은 몸을 리플레시 해주기 때문에 건강에도, 특히 뇌 건강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만 1시간 이상씩 늘어지게 주무신다거나 자주 짧게 주무시는 것은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낮에 카페인을 자주 또는 많이 섭취하시는 것도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다음은 잠들기 전에 하시면 안 되는 행동들도 있는데요. 목욕이나 진한 샤워를 하게 되면은요, 피로가 풀리게 되면서 오히려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잠자기 전에는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근육의 긴장만 풀어줄 수 있을 정도의 샤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식과 과음도 숙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과음의 경우에는요, 오히려 더 잠이 잘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수면이 아니라 알코올 작용에 의한 기절이기 때문에요, 뇌 건강에도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음은 과격한 운동하기인데요. 특히 근력 운동은 근육이 많이 긴장된 상태에서는요, 숙면을 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꼭 잠자기 전에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심각하고 가장 많은 분들께서 하시는 스마트폰 보기입니다. 주무시기 전에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요, 뇌를 흥분시키는 작용이 있어서 숙면에 들기가 쉽지 않게 되고요, 청색광이라고 해서 시력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난 영상 댓글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아왔는데요. 불을 다 끄면 오히려 잠이 안 와서 조명을 살짝 켜두고 자는 습관이 있어요. 불을 켜고 자는 것이 수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이거는 어떨까요? 불을 켜놓고 자게 되면은요, 살이 찌고 당뇨가 악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불을 켜고 주무신다고 해서 살이 찌거나 당뇨가 악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불을 켜고 주무시게 되면은요, 숙면을 취하기가 어려워서 수면 부족으로 인한 비만이라든지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지, 불을 켜고 자는 행위 자체가 혈당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을 끄면 오히려 잠이 잘 오지 않는 경우에는요, 불을 켜고 주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요, 수면등 또는 수면 무드등 같은 것들을 켜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어두우면 무서워서 쉽게 잠이 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면 중에 목이 마르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야 하는 경우에 낙상을 한다거나 부딪히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불을 켜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불을 켜고 주무시는 것도 안전한 수면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침실은 암막 커튼을 통해 가지고요, 완전히 어두운 것이 숙면을 취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들은 수면 양말, 수면 바지 등을 입고 자는데 숙면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저는 적극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수면 환경은 따뜻할수록 잠이 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잠이 들고 한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체온이 올라가서 땀을 흘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되면 또 다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추워서 잠이 깨는 경우도 있고, 잠이 깨면 이불부터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면 양말이라든지 수면 잠옷을 입게 되면요, 이러할 때 체온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부분입니다. 특히 몸이 냉하신 분들께서는요, 필수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수면 양말이나 수면 잠옷이 주는 그 부드러운 느낌 있잖아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주기 때문에요, 숙면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몸에 열이 많으신 분은요, 수면 중에 체온이 오르게 되면
되면 더워서 숙면에 방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의 체질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죠. 이 질문도 되게 많았는데요. 목침 베개가 편하다고 해서 베고 자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목침 베개를 매면 목이 뻐근해져서 잠에서 깨곤 합니다. 어떤 베개를 베고 자야 목이 편안할까요? 일단 목침 베개가 편할까요? 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만 이것은 익숙함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침이 충분히 익숙해진다면요 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요 무척 불편하고 목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뻐근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 디스크와 같이 문제가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요 교정이나 치료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저도 목침을 베고 자봤는데요 처음에는 좀 편하고 괜찮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불편해지더라고요. 꼭 목침을 베지 않으셔도 되고요. 반대로 편하시다면 목침을 베고 주무셔도 됩니다. 요즘은요 기능성 베개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본인이 배워보시고요. 가장 편한 베개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잠버릇이 있는 것 같은데 수면 습관을 바꿔야 할 정도로 심각한 잠버릇이 따로 있나요? 이갈이입니다. 이갈이는 무의식적으로 이를 갈거나 이를 악 무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를 악 무는 습관은 치아와 턱관절의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고요. 또한 치아가 마모되거나 치아 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치아가 흔들린다거나 깨질 수도 있습니다. 30대에서 40대까지 많이 나타나고요. 연령이 높아지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갈이는요 심리적인 부분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갈이 치료와 함께 심리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코골이인데요. 공기의 이동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수면 중 호흡곤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골이와 수면 중 무호흡증으로요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은요 심장이 좀 더 빨리 뛰게 되거나 아니면 혈압이 더 높아지는 등의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응들이 나타나게 되면은요 뇌는 수면을 중단시키고 깨워서 호흡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깊은 수면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자는 시간 자체는 부족하지 않는데 늘 피곤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주무실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구강호흡입니다. 공기가 코로 들어가게 되면요, 코 속에 있는 점액과 섬모가 공기에 있는 병균이라든지 먼지 등을 여과해주고요, 적절하게 습도를 조절해주는데요.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요, 여과되지 않는 공기가 바로 기관지와 폐로 들어가서 입안은 점점 더 건조하게 돼서 방어 상태가 무너지게 되고 호흡기 질환 같은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장기적인 구강호흡은요, 면역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등 면역계 질환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수면 중에 구강호흡을 하게 되면 숙면을 하지 못해서 피곤함이 남아있게 되고 아이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요, 충치라든지 아니면 구강 질환들의 발생 빈도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잘 때 몸을 많이 움직이는 편인데 어쩔 땐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고 어쩔 땐 엎드려 누워서 자고 있고 또 어쩔 땐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는데 엎드려 자는 자세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것 또한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좋은 자세는 아닙니다. 누구나 조금씩은 움직이면서 잠을 자게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뭉친 근육을 풀기 위해서도 움직이게 되고요, 혈액순환을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자는 습관은 호흡에도 그리고 우리의 심장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은 베개에 머리만 닿으면 바로 잠드는데 건강에 문제가 없는 거냐,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요. 중간에 깨지 않고 주무신다면 괜찮습니다. 잠자기 전에 물을 마시게 되면은 화장실 가야 되니까 수면에 방해되니까 언제 어떻게 마셔야 되냐,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실 법한데요. 일단 물의 양과 시기는요, 사람과 환경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가 필요합니다. 물을 마시게 되면은 빠르면 2시간 정도 우리 몸에 머물렀다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물 1컵 정도의 양은요, 우리 방광 속에 충분히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물 1컵 정도는 마셔도 되고요. 오히려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력이 있으시다면요, 주무시기 전에 물 1컵 정도는 생명을 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꼭 물을 한 잔 드시고 주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주무시기 전에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러한 사소한 습관들이 좋은 숙면을 만드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